우리가 이제 암 대사 치료 그 프로토콜 중에서 여기 그 로우도스 나이트렉선 요법을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그 논문을 그때 했는데 거기 나왔던 게 이제 알파 리포산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알파 리포산에 대해서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주사에도 그게 있어요. 먹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알파 리포산이 뭐냐? 일단 그래서 통상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알파 리포산은 뭐다라고 이제 그 정의해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가 인체 안에서 소량으로 생산되는 지방산이다. 우선은 지방산이다. 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 그 호흡 효소를 돕는 중간길의 지방산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뭐고, 지금 또 이제 막 이렇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럴 건데, 사실 이제 미토콘드리아 우리 얘기는 이제 계속 이제 암 대사 치료의 중심이에요. 저 미토콘드리아는 나중에 제가 세포 모습 보여드릴 건데 에너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들 에너지 만드는 공장.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당뇨병성 신경증 치료제. 이렇게 지금 쓰이는 약이에요, 지금 저게. 아니면 또 최근에 알파리포산이 체내에서 식욕을 억제.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거 이제 에너지 소비의 촉진. 그래서 이제 체중 감소 효과. 뭐 이제 이런 데서 항비만 치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 설명이 나오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 좀 다시 반복이 됐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당뇨병 있는 분들 중에서 손발저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신경병이에요. 근데 항암하시는 분들도 왜 똑같이 생기죠? 네, 그거 갖다가 우리가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당뇨 있으신 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 치료제를 일단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2004년 찾아보니까 6월 달에 서울 그 아산병원에 우리 나라 보니까 저기 그 교수 팀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식욕을 억제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이제 아마 이제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음에 딱 넘어가면 이런 주사. 이게 바로 신데렐라 주사예요, 이게. 여러분들 왜 그 피부과, 예? 이런 데 이제 성형외과 가면 무슨 뭐 배곡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지금 말한 알파 리포산을 신데렐라 주사라고 그래. 신데렐라 누군지 알죠? 신데렐라. 그래서 이게 일명 그 신데렐라 주사의 주 성분인데 알파 리포산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출시될 때는 이렇게 티옥트산이라는 그런 다른 말로도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뭐 헷갈리죠. 어디서는 티옥트산, 어디는 알파 리포산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둘 다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똑같은 이제 그런 거였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똑같은 말이 좀 반복됐고, 신데렐라 주사로 쓰이는 의약품 성분명 티옥트산, 알파리포산으로서 레이 증후군, 뭐 내이성 난청, 심한 육체 노동으로 인한 티옥트산 수요가 높아지는 경우에 허가된 약물, 허가된 약물이에요. 이렇게 허가돼 있어요. 그 외에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고 아까 말했던 합병증, 신경장애 개선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파리포산의 정의. 이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그러면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주사제가 이제 이런 신델라주 뿐만 아니라 뭐 리포아람부터 해가지고 이름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주사제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저 신데렐라 주사 주세요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눈매도 예쁘게 해주고, 거기서 그렇게 이제 막 설명하겠죠. 그래서 보면 체내에서 소량 생산된 지방산으로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 물질이다. 그래서 포도당 대사 작용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더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건 더 건너갈 거고, 또 용량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주사제도 또 있어요. 지금 앞에 말했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주사제들이 치료제로 아까 말했던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효능 효과, 당뇨병, 다발신경증의 완화, 그렇죠?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이게 처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약도 있는데 먹는 약도 있어요. 알파리포죠. 이것도 처방이 되는 약물. 전문의약품이 전문의약품. 여기 보면 전문의약품 여기 없나? 네.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효능효과,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으로 돼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해외 직구. 해외 직구.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다 같은 이제 그 성분인데, 저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까 딱 당뇨병에 한정해서 허가가 돼 있어. 식약처에서. 얘는 거기에 써라. 그럼 그거 왜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그 피부 성형 쪽에서 저거를 신데렐라 주사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살도 빼주고 몸매도 예쁘게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홍보해서 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딱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보험회사 같은 데서 태클 걸 때 제가 이런 말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없어졌는데 저거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냥 무조건 얘기하냐면 이거 신데렐라 주사 아니냐? 응? 성형외과에서 신데렐라 주사잖아. 자꾸 이제 아마 우길 거예요. 응? 여기까지가 딱 이제 그 허가된 거는 당뇨병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됐지만 현재로서 그냥 일반인들이 아는 거는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다루느냐? 왜 다루겠어요? 저게 무슨 작용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항산화 작용이 있지만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암병원이잖아. 네? 그래서 저게 좀 처방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걸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몸매 예뻐지라고 신데렐라 줘서 저거 홍보하겠어요, 지금? 근데 저걸 알고 있으면, 아, 저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보험회사나 와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저런 거 모르고 하죠. 근데 왜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허가사항 이런 게 참 중요한 게 식약처에서는 현재 허가사항은 뭐 살 빼라는 거 거기도 허가 안 돼 있고 아까 말한 당뇨병성 거기에만 지금 허가가 돼 있는 이야기 저게. 자 오늘 이제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오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치료하면서 이제 좀 항산화는 제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좀 그래 못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항산화 여러분들 그 항산화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많이 들었어요.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풍부한 뭘 많이 먹어라. 자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라는 건 뭐냐? 어쨌든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산화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못을 밖에 놓으면 못이 녹슬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녹이 슬어. 어떤 걸 받을 때? 활성산소 뭐 이런 거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개가 있어요? 5개. 이 5개가 지금까지 연구된 항산화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이 5가지가 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사실 항산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봐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서는 한 5개 정도.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이게 뭐죠? 비타민 C 가운데에 있는 딱. 비타민 C. 일단 비타민 C가 항산화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바로 글루타치온. 2가지. 요거 2개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비타민 E는 아시죠? 우리 병원도 있죠? 비타민 E 제제도 있어요. 비타민 E 있어요. 뭐 우리가 토코페롤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 비타민 E. 그리고 요거 보면 코큐텐. 들어봤죠? 네. 이렇게 2개가 묶이고 또 오늘 하는 리포산. 알파자가 지금 빠졌는데 어쨌든 리포산.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가 항산화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자, 저게 항산화라는 게 뭐냐면 저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항암 작용을 연구한 사람들이 뭘 때문에 시작이 됐냐면 노화. 요즘 항노화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노화를 막아볼까? 그런 항노화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항암까지 연결되고 하는 게 바로 항산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가지가 중요했는데, 제가 뒤에 그림 준비한 게 이거예요. 자, 항상 이 세포를 내가 이제 생각하라고 그래서, 세포. 암 환자분들은 암 진단받으면 이 세포.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세포 지금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이게 뭐죠? 제가 안 써놨는데, 핵이에요, 핵. 핵이 제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 유전자 있는 게 핵이에요, 이 핵.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2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기억 안 하는 게 좋겠죠. 헷갈리니까. 근데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나머지 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하고 미토콘드리아 정도 알고 이 안을 다 해서 세포질이라 부르고 겉에 둘러싸는 세포를 보호하는 거를 세포막이라 한다 정도는 아셔야 돼. 네? 그래서 지금 한 이 정도는 좀 아셔야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그래서 이 핵하고 이 안에 세포질이고 이제 세포막이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한
요 5가지 지금 물질을 제 보세요. 세포막에다가 제가 비타민 E와 코큐텐 묶어놨죠. 그리고 세포질에다가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이렇게 묶어놨죠. 그리고 리포산이 중간 이렇게 연결시키는 모습으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게 바로 5가지가 서로 돕고 네트워크를 이뤄가지고 쉽게 말해서 세포를 지키는 애들이야.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그래서 오늘 리포산을 한번 볼 거예요. 물론 하나씩 다른 것도 일단 비타민 C는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고, 나머지 뭐 글루타치온, 뭐 비타민 E, 코큐텐 것도 한 번씩 한번 다루긴 할 거예요. 자,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나중에 제가 그냥 책 같은 거 읽으면서 이해 하나도 안 돼. 자꾸 이게 그림으로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네트워크라고 갖다 이러는데 지금 뭐 복잡하죠? 이걸 지금 보라는 게, 자, 여기서는 딴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산화, 환원, 또 산화, 환원 계속. 산화, 환원 개념을 계속 아셔야 돼. 산화가 되고 환원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항산화 의학에서 예전에 그런 이제 화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산화화학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오는 것들인데, 지금 일단은 넘어가. 요거는 C는 비타민 C를 말하고, 이건 비타민 E를 말하고, 이건 코큐텐, 리포산, 글루타치온 다 있죠. 서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어? 이게 지금 바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산화 스트레스나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망가지는 거를 지켜주는 애들이에요. 제가 항산화 물질 5가지. 물론 이거 외에도 항산화 물질 더 많아요. 항산화 물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 5가지 꼽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제가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리포산은 뭐냐? 아까 제가 정의 얘기했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지방산이라고. 지방산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여기 정리해서 얘기해 주면 비타민 C 얘기 나오고 비타민 E 얘기가 나와요. 근데 화학적으로 보면 비타민 C도 2가지가 있어. 비타민 E도 2가지가 있고. 그냥 2가지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리포산도 2가지가 있어요. 각각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활성화되는 것들이 한 가지 형태인데, 자,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천연 비타민,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야, 천연 비타민이 더 좋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합성 비타민 말고. 그렇게 막 홍보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천연이나 합성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핵심은. 근데 비타민 E는 달라. 비타민 E는 천연하고 합성하고 있을 때 천연이 조금 더 여기서 효과가 좀 좋아요. 비타민 E의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합성 비타민 E의 효과를 1이라고 했을 때 천연 비타민의 효과 1.491이기 때문에 비타민 E를 선택한다. 만약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이나 종류일 때 그 제품에 보면 써 있어요. 합성인지 뭐 무슨 천연인지. 이런 경우에는 천연을 고르는 게 낫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저렇게 복잡한 화학식하고 저거 나중에 다 까먹어요. 알겠죠? 그 비타민 C는 합성이나 천연이나 똑같아.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비타민 C는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비타민 E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에서 천연이 좀 더 낫다. 자, 오늘 하는 리포산 잘 보세요. 오늘 하는 리포산은 특징이 보세요. 지방과 물에 모두 녹을 수 있대요. 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저게 지방에도 녹고 물에도 녹아요.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여기 보면 세포막과 세포질을 넘나들면서 다른 항산화제들과 상생한 요기한 역할을 한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림 보면서 볼게요. 아까 이 그림 보면서 세포막, 세포막에는 지금 비타민 E와 코큐텐 있죠? 얘네는 기름에만 녹는 지용성이에요. 세포막에서 활동하는 게 얘야. 세포질에서는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이 있는데 얘네는 물에만 녹는 수용성이에요. 이런 성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거 항산화 공부를 해야 저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맨날 비타민이 뭐 그런 거 좀 체계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리포산은 뭘 했어요? 물에도 녹고, 지방에 녹아서 여기 세포막하고 세포질에 있는 거 얘네 다 이제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가. 세포막과 세포질 넘나들면서.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혈액 뇌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BBB라고 하는데, 저걸 이제, 무슨 말이에요? 우리 뇌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뇌를 피가 통과할 때 아무나 못 통과해. 다 걸러주는 장벽이
이 혈액-뇌 장벽이라고 불러, 우리말로. 영어로는 그냥 BBB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건. BBB라는 거. 그래서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이제 리포산도 통과하기 때문에 치매나 뭐 파킨슨병 같은 이제 이런 소모성 뇌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리포산은 중추신경계 글루타치온을 재생하는 역할도 한다. 저런 것만 딱 보면 모르겠는데 제가 또 그림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아까 여기 보면 리포산 여기 있죠. 어? 이 환원 형태가 쫙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환원된 글루타치온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걸 바로 재생한다고 그래. 이미 얘는 방전된 거야. 산화됐다는 거는. 다시 한번 충전을 시켜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전자를 줘가지고. 뭐 그런 개념까지 모르셔도 되겠지만 되게 그래도 한 요 정도는 그래 해야지 우리가 이런 항산화 의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산화, 환원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서 그래야 비타민C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아무것도 모르고서 비타민C 뭐 무조건 항산화제니까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맞서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화, 환원시키는 거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글루타치온을 환원시켜준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이제 여기 리포산 같은 경우 아령이라는 게 있다는데 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아까 그 얘기 했었죠? 미토콘드리아 아까 뭐랬어?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에너지예요. ATP란 게. 그래서 에너지 만드는데 결국에는 이게 도와준다. 그런 얘기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리포산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리포산, 천연 리포산이 여기 R형이고, 그 다음에 S형은 이제 천연 아니겠죠? 섞여 있는 R 리포산과 알파 리포산.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알고 있는 게 알파 리포산이거든. 알파 리포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면. 하나는 천연만 있는 게 R 리포산, R형과 S형이 함께 섞여 있는 게 알파 리포산인데, 아직 뭐 의료인도 마찬가지야. 사실 저거 의사들도 잘 몰라, 저런 거. 저거 진짜 연구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냥 모두 그냥 알파 리포산으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불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50%의 R형과 50%의 여기 보면은 S형이 혼재하고 있는 리포산은, 그러니까 섞인 게 원래는 알파, 천연만 있는 게 R형. 그래서 요거를 줄여가 랄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섞이는 거 알파 리포산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렇단 얘기인데, 이제 만약에 그냥 그 알파 리포산이니까 원칙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런 기준을 알아줘야 된다. 근데 통상 우리가 그냥 알파 리포산 이렇게 많이 불러요. 다 리포산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화를 막는다니까, 이게 항노화 연구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노화도 막아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당뇨병에 쓰인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미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허가를 딱 그 당뇨병에만 해버리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이 약이 그냥 당뇨병 하는 거에만 쓰이는 약으로 알아, 대부분이. 에?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걸 쓴 분의 이제 안타까움이 뭐냐면, 야, 이 리포산이라는 게 얼마나 굉장히 쓰임이 많은 약인데, 그 당뇨병에만 한정해 쓰는 게 너무 아깝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응? 거기다가 지금 비만 치료제 딱 두 가지 지금 현재. 당뇨하고 비만 정도만 알고 있다.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까운 약이다라는 걸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고, 다만 당뇨병 환자 있을 때는 만약에 자기가 당뇨 있다 하면 리포산 맞을 때는 저게 포도당 그 대사를 항진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혈당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써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알파 리포산이 아까 말했듯이 당뇨병 환자들도 도울 수 있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암 환자들도 리포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비만 아까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항노화, 여기도 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약물이다. 근데 이걸 너무 한정돼서 쓰는 게 너무 아깝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의 이제 요거 중요한 게 이거죠. 암세포를 공격한다, 리포산이.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잠깐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엔 똑같이 그런 내용이었고, 리포산이 아까 크게 에너지 대사 항산화, 그리고 에너지 대사 두 가지. 아까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하는 게 에너지 대사, 그리고 항산화 시스템, 네트워크 이루어가 하는 게 그 두 가지 그건데, 첫 번째는 에너지 대사 영역에서는 그 효소, 이런 보조인자가 들어가서 포도당 대사산물, 여러 영양소들을 연소시켜서 에너지 만드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일단 요거까지는 이제 좋아요. 그리고 항산화제로서는 아까 물과, 아까 이게 또 나왔죠. 물과 지방이 다 녹으면서 세포막에 있는 게 아까 뭐였죠? 세포막에 있는 게 지용성이랬어. 비타민 E하고 코큐텐. 그래서 그 지용성은 비타민 E와 코큐텐.
세포 질에 있는 거는 수용성이라고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 요거를 이제 재생하는 원군의 역할을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재미난 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근데 지금 말한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그 세포에서 중심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많아요. 비타민 C, 글루타치온은. 근데 얘는 리포산은 양이 적어요. 이제 그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체내에서 항산화제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이 산화되면, 산화가 됐을 때 얘에게 전자를 내주고 항산화제를 복구시킨 도움 역할을 한다는데, 저걸 이제 노트북 컴퓨터에 비유를 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노트북 전기 꽂아 쓰다가 전기가 없는 데서 휴대용으로 나가서 그럼 뭘 써요? 거기 있는 배터리 이용하죠. 배터리 쓰는데 배터리도 다 끝나가. 그럴 때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게 리포산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보니까 재밌게 했네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뭐 이거는 식욕억제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이제 했지만, 자, 요거 마지막 요거 하면서 이제 할 건데 저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타민 C 주사를 할 때 같이 처음에 넣는 게 바로 저 신데 알파 리포산 저 주사예요. 신델라주라 해가지고. 자, 그게 왜 그러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지 저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건 이제 리독스 이야기를 해서 그 리독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되죠. 저걸 이해하려면. 자, 왜 그럼 리포산이 비타민 C 치료법과 결합하면 항암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지. 자, 보세요. 리포산을 그럼 리포산이 맨 처음에 이제 주사로 해서 리포산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로 가요. 암세포로 들어갈 때 이 방전된 상태로 들어가요. 리포산이. 방전됐다는 건 뭐냐면 산화가 돼서 들어가요. 산화가 돼서 들어가면 그때 암세포 내에 남아있는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 이용해서 다시 반대로 얘도 충전을 해. 충전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제 환원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암세포 속에 리독스가 양으로 기울게 된다. 저건 이제 이걸 쓰신 분이 저걸 리독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걸 이제 저는 개념을 세웠는데, 자, 여기서 충전될 때, 자, 보세요. 그럼 리포산을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이 충전시키면 반대로, 그럼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 어떻게 돼? 자기네는 방전되는 거지. 충전, 방전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는 오히려 이제 산화가 되는 거야.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은. 방전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죠.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산화가 걔네가 돼버리면 산화는 암세포를 공격하게 돼 있어. 산화된 거는. 그래서 우리 그 항암제 원리가 그거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산화시키는 거라니까? 산화제는 가서 공격을 해요. 산화된 거. 그게 활성산소, 우리 같은 거, 그런 거. 그게 공격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 리독스가 양으로 기울었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1차 공격을 지금 얘가 한 거예요. 지금 리포산이 자기도 모르게 1차 공격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비타민 C가 이제 다시 이제 투입이 돼 밖에서. 그러면은 비타민 C가 이제 암세포 주위에서 비타민 C도 산화가 돼. 밖에서 투입된 것도 산화가 되면서 이때 만들어낸 게 과산화수소라는 것도 얘도 산화가 들어가가지고 공격해요. 암세포를. 과산화수소도 공격하고 또 얘도 또 산화된 비타민 C도 암세포 속에 또 들어가서 암세포를 또 타격을 해.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리포산에 의해서 암세포를 공격했던 그러니까 이제 공격받은 암세포가 2차적으로 다시 이제 비타민 C에 의해서 두 번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이게 이제 여기는 양과 극양 이런 개념을 이분은 쓰는데 결국엔 이렇게 돼서 더 이 항암 효과를 더 증폭시켜가지고 결국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이 이야기. 이건 리독스 개념을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암세포 개선에 유도할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풀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효과는 뭐냐면 미분화 상태의 초기암, 암세포. 저건 무슨 말이냐면 막 암세포가 막 변하는 암세포들이 있어. 초기로 된 암세포들이 변하는 암도 리포산을 계속해서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로 되다가 여기에 어려운 말이 있는데 에너지 대사 이제 아까 항진을 시킨다 그랬죠. 해가지고 분화를 암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건 뭐냐면 결국 암세포로 가던 거를 다시 정상세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저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항암작용 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효과. 직접 저렇게 비타민 C의 효과를 도와줘서 항암작용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저렇게 이제 그 초기 암세포도 저렇게 분화시킨다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항암작용을 한다는 그런 원리를 저렇게 풀었어요. 리포산.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이제 끝냈고, 자, 그러면 요것만 몇 가지 끝내고서 할 건데, 그럼 실제적으로
그럼 이게 지금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같이 다뤘던 논문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때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그 LDN이 원을 그때 다뤘었는데 여기 보면 요 알파 여기 보여요. 알파 리포산이라는 얘기예요. 줄여서 알라 ALA. 영어로는 알파 리포익 애시드라고 불러요. 알파 리포익 애시드. 지금 알파 리포산 이게 여기 보면 여기는 췌장암인데 간까지 전이된 그런 분한테 주사제로 사용해서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 자, 요 저널 이 논문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The Natural Antioxidant 쭉 요거 알파 리포익 애시드 이제 알겠죠 이거는 알파 리포산이 이렇게 된 거 다 암호죠 암호.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풀었으면 이게 보면 이건 브레스트 캔서니까 무슨 암이죠? 유방암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유방암에서 요 MCF7이라는 거는 뭐 그냥 어쨌든 유방암 세포 그 1970년대에 이렇게 그 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유방암 세포 이름을 말하는데 이 결국에는 유방암 세포에서도 여기 보면 셀 사이클 그때 세포 주기가 있다 그랬죠. 세포는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멸사도 일으켜가지고 이 알파 리포산이 유방암에서도 암세포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세포 주기를 방해하는 그런 인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런 이제 분자 생물학적인 저런 내용이에요. 저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유방암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 마지막에 요거 보시면 알파 리포익 애시드가 오바리안 이게 뭐죠? 오바리 난소암에서도 효과를 보여했던 논문. 이렇게 지금 더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찾아본 정도가 한 이 정도.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정도에서 그래서 지금 알파 리포산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항암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그 핵심입니다. 네, 오늘 딱 30분 됐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